오늘부터 한 3일, 그죠? 그러니까 오늘하고 목요일하고 또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정도,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목적은 뜬금없이 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웹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저장소예요. 뭐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 상품 목록 같은 걸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되고, 회원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회원 목록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그죠? 물론 그런 저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뭔가를 저장할 때 쓰는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컴퓨터에 뭐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택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뭐 엑셀에다 하거나, 그죠? 파일에다가 그냥 텍스트 파일에다 그냥 쭈르륵 적어 놓거나 그런 방법들을 주로 쓰죠. 그죠? 물론 웹 서비스들도 파일에다가 정보를 저장해서 끄집어내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파일에다가 정보를 집어넣고 그걸 끄집어내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필수처럼, 기본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 때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웹 서비스 하실 때 필요한 만큼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되시면은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다시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뭐 최적화하고 또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월, 목 해서 이 사흘 동안은 그죠?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죠?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뭐가 날아오듯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서슴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생각 혹은 반응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놓칠 수 있으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수업을 좀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쓸까요? 슬라이드 쓸까요? 네? 일단은 개요하고. 그래서 웹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한 만큼의 데이터베이스 지식을 배우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블릿 JSP 같은 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DB가 왜 필요한지,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터미널로지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저장소라 그랬잖아요. 저장소에다 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저장소니까 뭔가를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하거나, 그죠? 혹은 저장해 놓은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오거나 끄집어 오거나, 그죠? 혹은 저장해 놓은 것들 중에서 뭐 내용이 바뀌었다 그럼 수정하거나, 이젠 필요 없어졌다 지우거나.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저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만들고 읽고, 그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것만 되면 다 되죠. 내가 파일에 대해서도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동작이 CRUD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create. 그죠? R이 read겠죠. 그죠? U는 뭐겠어요? 수정하고. 뭐겠어요, U가?
업데이트겠죠. 그죠? D가 딜리트, 삭제하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동작을 CRUD 이렇게 불러요. 네, CR,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잠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CRUD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동작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가지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 SQL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읽어내고 싶다. 마찬가지 SQL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한테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된 목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그리고 죄송합니다. SQL의 활용, 그죠? 여기까지를 SQL의 기초까지를 오늘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아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SQL이라는 명령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쓸 거냐 그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걸 할 거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지라는 주제 가지고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방법이 기초적인 방법, 무식하게 쓰는 방법도 있고 좀 폼나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폼나게 쓰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바, 이클립스, 탐캣은 다 돼 있고 MySQL도 처음에 1주차에 깔아놓고 시작했죠. 그죠? 있는 거 확인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MySQL 가지고 그런 SQL 혹은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런 걸 공부를 할 겁니다. 정리하면은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그 다음에 2일차에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3일차에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4일차가 데이터베이스 Q&A.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들 한번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는 거, 막히는 거 있으면 그거 풀어보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한번 합시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드 띄우고 합시다. (121차) 묶을까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열어놓을까요?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네? 집에서도 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올리세요. 샵지. G10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해봅시다. 데이터라는 건 다 아시죠? 데이터 그러면은 뭐 관측된 사실 혹은 어떤 뭐 이렇게 값들, 모아진 값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전에는 조금 구별을 했었어요. 어떻게 구별했었죠? 그냥 관측된 사실을 쭉 모아놓은 거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불렀고, 그 관측된 사실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면은 그걸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관측된 사실, 현황들을 쭉 모아놓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베이스, 기지, 창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창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특정 조직에,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혹은 뭐 어떤 학교나 혹은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에 있는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즉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운영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그걸 우리가 운영 데이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운영 데이터를 이제 통합해서 저장해 놓은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받겠다. 그러면 수강 신청과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해 놓아야죠. 그래야 학생들이 과목을 조회하고 뭐 이렇게 신청을 하고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학교, 그다음에 운영 데이터라는 게 수강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수강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그럼 뭐가 있을까요? 과목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강의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다음 뭐 교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강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이 되겠죠. 강의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운영 데이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말,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말을 흔히 혼용해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하면 단순히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파일에다가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그것도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파일을 내가 직접 이렇게 파일에다가 뭔가를 쓰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끄집어오고 뭐 이러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또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커지면은 이렇게 속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한테 맡기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거예요. 즉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아니고 DBMS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가 있고, 그죠? 내가 직접 쓴다라는 건 내가 직접 창고에 들어가서 뭘 집어넣고 또 거기서 뭘 끄집어오고 이러는 건데, DBMS가 무슨 일을 해주냐 하면 창고지기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창고에 직접 들어가서 뭐 끄집어오고 쓰고 뭐 이럴 필요 없이 창고지기한테 이거 갖다 놔라. 또 창고지기한테 내가 이렇게 이거 전에 넣어놓은 이거 뭐 몇 월 며칠 날 넣어놓은 뭘 갖다 주라. 이렇게 요청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BMS가 그런 역할들, 창고지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고고 창고지기고, 창고지기가 있으면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이 창고지기한테 요청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DBMS고, 정의하기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모임, 이거를 DBMS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클 또는 MySQL, SQL 서버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여기 있네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랑 DBMS랑 응용 프로그램 또 사용자까지 묶은 거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뭐 우리가 계좌 이체하고 뭐 송금하고 할 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뒷단에 있고 DBMS도 있고 또 그걸 우리가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 뭉치를 그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빨간 글씨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니다. 어차피 배우실 테니까, 나중에 배우실 테니까. 근데 데이터 모델이라는 말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데 누가 하나 올려줘봐요. 슬라이드 위에. 뭐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올라옵니다. Z 하나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뭘까요? 패션 모델 뭐 이런 건 알잖아요. 또 화학 모델, 뭐 분자 모델 이런 거 알죠? 이제 모델이 뭐예요?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체를 바라보긴 힘들어요. 실체를 바라보긴 힘든데 그걸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분자 모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구는 뭐 산소고 이 구는 뭐 수소고 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붙으면 이게 물이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모델로 표현해 놓은 거 보고 이런 식이 이런 H2O가 이렇게 붙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 모델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데이터에 대한 그런 모델들인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법, 이걸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뭐 과목을 저장하겠다 혹은 학생이라는 이 정보들을 저장하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저장할 거냐 혹은 어떻게 저장 장치에 표현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하철 노선들을 저장하고 싶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내가 이 역에서 저 역으로 갈 때 어떻게 갈아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싶어요. 그럼 지하철 노선들을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배열로 저장할까요? 네. 그래프는 어때요? 그래프라는 거 아직 뭐 배우진 않았지만, 그죠? 그래프라는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트리도 있고, 그죠?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겠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릴 거예요. 그죠? 배열을 써서 난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다. 배열. 그죠? 이 노선도라는 게 이게 연결 구조니까 난 그 연결 구조를 잘 표현할래. 그래프 쓸래.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각자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거는 결국은 트리 탐색이에요. A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뭐 두 군데, 앞으로 뒤로 뭐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무슨 역이라고 그러죠? 갈아타는 역? 환승역. 환승역이면 두 개가 아니고 네 개, 다섯 개 있을 거고. 그죠? 그걸 결국은 트리 형태로 쫙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적게 거치는지 뭐 이런 거 판단해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렇게 서비스가 목적이니까 트리 형태로 표현할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모델인 거예요. 다 데이터 모델이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형이 트리, 그죠? 트리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로 기착이 되는 게 결국 어떻게 갔냐 하면은 간단하게 표현하자.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책 목록을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다,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다가 관리하세요? 혹은 내가 CD를 많이 갖고 있는데, CD 요새 안 쓰지만, 그죠? CD를 많이 갖고 있는데 CD 목록을 관리하고 싶다. 그럼 어디다가 주로 저장하세요? 아빠나 뭐 이런 보면. 네. 주로 엑셀에다가 표 형식으로 많이 저장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것도 계층형도 써보다가 망형도 써보다가 객체형이라는 거는 객체지향형. 그죠? 그러니까 객체형도 써봤는데 쓰다가 결국 기착되는 게 뭐냐 하면 테이블로 데이터를 표현하자. 이걸로 기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모델의 99.8%는 관계형입니다. 관계형. 즉 테이블로 데이터를 표현하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을 그냥 단순하게는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법이고, 그래서 현재는 데이터들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현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정리하면은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법인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테이블로만 쓰나 봐.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테이블을 우리가 부를 때는 관계형이라고 불러.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인데 왜 이 테이블을 관계형이라고 부를까요? 네? 왜 테이블을 관계형이라고 부를까요? 나도 수학을 깊이 안 해서 잘 모르는데 테이블의 수학적인 용어가 릴레이션이래요. 그래서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현한다. 데이터를 릴레이션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모델, 관계형 모델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 혹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럴 때 이 관계라는 게 뭐다? 테이블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릴레이션으로 표현한다. 즉 테이블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고 이거와 관련된 용어들이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 인스턴스, 또 튜플, 속성, 도메인, 널, 차수, 카디널리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키라는 용어도 있고. 요거 한번 봅시다.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현한다라는 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엑셀 시트죠. 엑셀 시트가 전형적인 이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학생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명의 학생은 학번이라는 필드, 이름이라는 필드, 핸드폰, 이메일이라는 필드를 가진다. 이 필드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속성이라고도 불러요. 어트리뷰트라고도 불러요. 그죠? 테이블은, 릴레이션은 여러 개의 어트리뷰트를 가진다. 또, 여기에 지금 데이터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테이블에 데이터 몇 개 들어가 있죠? 그냥 3개 그러시면 되지.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네? 3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3개 들어있죠. 우리가 1, 2, 3, 4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요 한 줄이 한 개의 데이터로 취급이 되는 거죠. 즉, 하나의 학생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죠? 요 한 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튜플이라고 부르고 혹시 그 전에 레코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튜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튜플이라고 불러요. 번역하면은 행 뭐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학번, 이름, 핸드폰은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다음 1, 2, 3, 4 홍길동 010 1, 2, 3, 4, 3, 2, 8, 7 이거는 실제 데이터고. 그죠?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이게 한 개의 테이블인데 보통 메뉴에는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고 그 밑에 실제 데이터들이 주거죠. 그죠? 메뉴의 테이블에 대한 설명,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네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키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로 쓰는 용어는 스키마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의 스키마는 학번,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은 뭘로 구성된다? 학번, 이름, 핸드폰, 이메일로 구성된다. 즉, 학생 테이블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냥 스키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설명을 만족하는 이 실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익스텐션,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였지?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게 학생 릴레이션이다. 그러면 학생 릴레이션은 학번, 이름, 핸드폰, 이메일로 구성된다. 이런 형태의 정보들을 우리가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만족하는 이런 이렇게 구조를 만족하는 실데이터들을 우리가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튜플은 한 개의 행들, 그 다음에 속성은 이런 학번, 이름, 핸드폰, 이메일 이런 것들이 속성이라고 부르고 차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놓으세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필드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에. 그렇죠? 그걸 디그리라고 부르는 속성의 개수. 카디널리티는 데이터의 개수, 투플의 개수. 투플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죠? 그럼 이거의 카디널리티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뭐 도메인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도메인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름은 데이터 타입을 뭘로 하면 될까요? 이름은 데이터 타입. 이거 이름을 우리가 변수로 지정하겠다. 그럼 데이터 타입 뭘로 하면 돼요? 캐릭터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죠? 혹은 스트링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학번은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4자리 숫자니까 숫자로 지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학번은 우리 같으면은 9자리 숫자인가요? 7자리 숫자인가요? 9자리죠. 그죠? 9자리 숫자로 저장을 안 하고 주로 9자리 문자로 저장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뭘로 하지?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뭘로 하지? 이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도메인은 다른 말로 그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강경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이제 용어들입니다. 널은 설명 안 했죠. 널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감으로 딱 알고 계시죠. 예. 널은 뭘까요? 여기 이제 쭉 적어내라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나 아직 핸드폰 없어 하면서 안 적어냈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네? 비워놓으면 되겠죠. 그죠? 비워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방문수의 핸드폰 필드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널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비어있는 값. 뭐 이걸 우리가 널 혹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값. 뭐 이걸 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나 C에서도 널을 쓰죠. 네? 파일 열었을 때 파일 오픈했는데 얘가 널을 리턴했다. 혹은 문자열의 끝에 널이라 그러나요? 일이라 그러나요? 널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용도로 주로 사용돼요? 문자열의 끝에 있는 널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거고. 파일을 열었는데 얘가 널을 리턴했다. 그럼 파일의 끝에 도달했다라는 뜻이거나 혹은 그런 파일이 없다라는 뜻이거나. 그죠? 뭐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는 널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널하고는 의미가 살짝 달라요. 어떤 식으로 틀리냐 하면은 널이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파일을 열었다. 근데 이게 널이면은 그때는 오리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오리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if 뭐 이런 게 뭐 키죠. 이런 게 뭐 키죠. 그죠? 그럼 F 오픈이 제로를 리턴하면 널이구나 해가지고 이때는 1위로 들어오죠. 그죠? 아니면은 그 정상적으로 파일을 쓰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널은 다 의미가 뭐냐면 0이랑 같은 의미예요. 제로랑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심볼로만 널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널이 널이냐라는 질문이 항상 true가 될 수 있어요. if 하면은 이건 항상 1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1위로. 그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널은 뭐라고요? 비어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홍길동의 핸드폰 번호도 비어 있고 박문수의 핸드폰 번호도 비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홍길동의 핸드폰 번호와 박문수의 핸드폰 번호가 같다? 같냐? 여러분들이 true라고 대답할래요? false라고 대답할래요? 네. 홍길동의 핸드폰 번호와 박문수의 핸드폰 번호가 둘 다 널이에요. 비어 있으니까. 그죠? 홍길동의 핸드폰 번호와 박문수의 핸드폰 번호가 같냐라는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비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건가 본데, 그러면 모른다라는 것도 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몰라, 얘가 안 가르쳐 줬어, 이것도 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홍길동의 핸드폰 번호도 널이고 모르고, 박문수의 핸드폰 번호도 널이에요. 홍길동의 핸드폰 번호랑 박문수의 핸드폰 번호가 같냐? 그러면은 즉 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참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거짓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르는 그 두 개가 같을 수는 없죠, 그죠? 내가 같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그 경우에 무조건 틀리다라는 게 정답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널이냐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혹은 틀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 데이터 모델에서 이런 용어들 머릿속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릴레이션 스키마, 릴레이션 인스턴스 혹은 릴레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자주 나올 거예요. 또 널도 자주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키라는 말도 자주 나올 겁니다. 키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데 이를 따로 뺐어요. 키는 뭘까요? 키. 열쇠죠, 열쇠. 무슨 열쇠? 내가 원하는 걸 끄집어 올 수 있는 열쇠.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또 봅시다. 이건 다 키가 되네. 여기에 이제 학번 1, 2, 3, 4가 있고 이름 뭐 홍길동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번이 1, 2, 3, 4인 얘를 끄집어 와라 그랬을 때 한 개만, 없거나 한 개만 톡 끄집어 올 수 있는 그런 키값, 그러니까 속성값, 그걸 우리가 키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학번도 학번이 1, 2, 3, 4이네, 그럼 얘가 툭 튀어나오죠. 핸드폰이 010-1234-3187이네, 그럼 얘가 튀어나오죠. 이메일이 홍@email.com이네, 그럼 얘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튜플들 중에서 한 개를 특정해낼 수 있는 어떤 값,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개를 특정해낸다, 한 개를 딱 정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값을 우리가 키라고 부르고 그 속성을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해봅시다. 학생이다 그러면은 학생 스키마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학번, 이름, 그다음에 성별, 학과. 이 정도로 해봅시다. 이런 형태의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학생이라는 테이블, 즉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릴레이션, 즉 테이블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학생의 학번, 이름, 성별, 학과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키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학번. 그렇죠, 이게 키가 될 만하죠. 이거는 그죠? 성별 남, 여일 텐데 이렇게 성별이 남자이네. 그러면 한 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반은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키가 안 되는 거예요. 학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과학과 그러면 하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30명, 100명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학번이 123번이네. 그러면 한 명만 똑 튀어나오죠. 그게 이런 것들이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학번은 키가 될 수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죠? 이해했습니다. 학번과 이름의 조합은 키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학번이 123이고 이름이 홍길동이네. 그럼 한 명이 튀어나와요? 여러 명이 튀어나와요? 한 명 튀어나오죠, 그죠? 혹은 학번과 성별의 조합은 키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죠? 근데 얘들은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키로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심플 이즈 베스트죠, 그죠? 이렇게 당연히 간단한 걸로 가야죠. 그래서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최소성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얘들도 유일성은 만족하는 거예요. 한계를 끄집어 오긴 해요. 한계를 끄집어 오긴 하는데 얘들은 최소한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리던던시가 있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이렇게 뭔가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제거한 그죠? 그런 게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키라고 부른다. 즉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키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테이블을 딱 놓고 보면은 키가 한 개일 때도 있지만 키가 여러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키로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학번은 키가 될 수 있어요. 이 이름 말고 하나 더 넣어볼게요. 핸드폰 번호가 있다. 이 또 키가 될 수 있죠. 그죠? 최소성과 유일성을 만족하는 키가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뭐 쓸까요? 학번도 쓸 수 있고 핸드폰도 쓸 수 있어요. 어떤 거 쓸까요? 네? 핸드폰 번호는 010-1234-5678 한 11자리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번은 9자리쯤 되네요. 어떤 거 쓰실래요? DB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으면 학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걸 선택하나 이걸 선택하나 지금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 없는데 저 같으면은 그래도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키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 선택된 이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본 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선택되지 않은 이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후보 키 이렇게 부릅니다. 선택되지 않은 게 지금은 2개지만 1개지만 2개, 3개 될 수도 있죠. 그것들을 다 후보 키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학번이 이제 더 이상 키 역할을 못하게 됐다. 그럼 그때 얘를 쓸 수 있는 그런 필드가 되는 거죠. 후보 키가 되고 죄송합니다. 오타. 다른 잘못된 설명. 자, 선택할 수 있는 키가 여러 개인데 이 여러 개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다 뭐라고 부른다? 후보 키라고 불러요. 후보 키. 죄송합니다. 후보 키 중에서 선택된 하나를 기본 키라고 불러요. 그럼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대체 키라고 불러요. 얼터니트 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키라는 말도 나오는데 슈퍼키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왔으니까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유일성만 만족하는 건 이거 다 유일성을 만족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들은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키까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슈퍼키 이렇게. 슈퍼키 그럼 저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기본 키하고 외래 키입니다. 키가 될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선택된 하나를 기본 키라고 부른다. 그리고 외래 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외래 키는 외래키입니다. 예.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그 다음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약 조건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고 외래키는 조금 이따 설명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오라클, MySQL, SQL 서버, 포스트그레SQL, 마리아DB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는 MySQL을 쓸 거예요. 아마 DB 할 때는 오라클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MySQL, 오라클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거의 한 90%?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저런 것들이 NoSQL DB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몽고DB, 카산드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광경 DB하고는 모양이 조금 틀리긴 한데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건 아직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오라클 아니면 MySQL 아니면 SQL 서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이건 뭐 용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MySQL 설치 다 돼 있을 거예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에 CS1234라는 비밀번호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 가지고 샘플 DB 하나 만들어서 SQL 어떤 건지 한번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10분 쉴게요. 늦게 오시네. 여기에 위에 있어요. 네, 중국어과 보면서 지가 네. 맨 위에 갖다 놔야 되겠다. 네? 아니 너무 밑에 있어서. 지가. 네. 차누리. 아니 지가. 추석이 아니라 저거 뭐지 명령 프롬프트로 그 MySQL 킬때 그 명령 프롬프트로 MySQL 켰었는데 그때 6번 페이지에 이걸로 들어가 MySQL이 켜 있는 상태에서. 켜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접속하는 거고 MySQL 키는 거는 저거지. MySQL 데모를 스타트 시켜야지. 그 데모를 켜놔야 그 명령 프롬프트 써주는 그렇죠. 여기 보면은 MySQL 노티파이어라는 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린데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MySQL 노티파이어는 우리는 없다. 그러면은 MySQL이 설치돼 있거든.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서비스 가서 다시 서비스에 가서 여기 보면은 MySQL 있잖아. 여기서 시작시키면 돼. 여기서 시작시키고 명령 프롬프트로 열어서 실행하면 돼. 그러고 죄송한데 그 슈퍼키 그쪽 이거 슈퍼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슈퍼키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키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게 키잖아. 유일성과 최소성을 다 만족하는 거. 그런데 유일성을 만족하고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도 뭘 끄집어 오는데 쓸 수는 있거든. 구태여 이렇게 쓸 이유는 없지만 쓸 수는 있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키라고 부르자. 근데 키보다는 더 넓은 의미니까 슈퍼키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인데 슈퍼키라고 부르자. 자누리 할만해?